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망의 첫 촬영인데 제가 오늘 모신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유, 네. 제가 직접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e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 신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화! 초토화라 그런 줄 알았네. 첫 화! 여러분, 제 책이 곧 나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이거 방송 보실 때쯤에 유튜브로 소통하고 싶다, 그게 이제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진짜. 또 영광스러운 첫 화를. 5년 후에 대폭발돼서 1000만 원 이상 찍을 컨텐츠로서 영문 자막 다 달아서 할 컨텐츠로 오늘 얘기는 일단 e스포츠 캐스터가 너무 흥미로운 직업이에요. e스포츠 캐스터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17, 18, 19, 20 이게 4년 차죠 이제. 배그 처음에 보셨던 분들은 제가 첫 그 큰 방송 데뷔가 2017년 지스타 그 배틀그라운드 아시아 인비테이셔널이라 해가지고 그때 분석 데스크를 좀 했었거든요. 그 4일 동안 했었는데 그때 사실 그게 좀 큰 방송 데뷔였고 그 이후에는 뭐 사실 오버워치 쪽으로 계속 쭉 방송 좀 하고 네,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임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웬만한 거 다 했어요. 처음에 일단은 옵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배그, 버블 파이터도 했었고요. 피파도 한번 작게 했었고 크로스파이어 최근에 하스스톤도 하고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오버워치, 하스가 일단은 주가 되고 있죠. 지금도 벌써 하신 게 6개 정도 되는데 원래 이렇게 게임을 다양하게 하나요? 기회가 그래도 좀 와가지고 여러 개를 했던 케이스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포지션이 해설자가 아니니까 캐스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해설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 혹은 내진 2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행자 역할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게임을 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캐스터랑 해설자가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이해하기 편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3명이서 중계를 하잖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캐스터고 양쪽에 있는 사람이 해설자인데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게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은 해설자분들이 다 하고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진행 MC 역할이죠. MC 뭐 이건 어떤가요? 저건 어떤가요? 이렇게 좀 물어봐 줄 수 있고 해설자들한테 해설자 두 분은 사실 시청자분들이 게임을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방송의 방향을 좀 이끌어 나가는 진행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다른 거죠. 사실. 해설자보다 캐스터가 소리 좀 많이 지르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지르시는 분들 계시고 해설자분들이 오히려 지르시는 부분도 있고 보통 텐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캐스터분들이 많이 올리시긴 하는데 옆에서 또 같이 그러니까 결국 시너지라고 봐요. 그거는 어떤 그런 해설자 조합, 중계진 조합에 따라서 이런 시너지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들 사람에 따라서. 캐스터들은 하루 일과나 뭐 일주일 정도 기준으로 보면 뭐 일주일. 어떻게 하고 살아요? 굉장히 불규칙해요, 진짜.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 내내 방송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이 없을 땐 일주일 내내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념이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저는 사실 이제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일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내부적인 방송,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송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약간 좀 바빠지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랜서 계신 분들은 정말 일 많으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가시는 경우도 있고 들은 바로는 한 달에 방송을 30개 이상 채우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또 들었고 하루에 최소 하나 이상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근데 보통 하루에 하나 합니다. 정말 막 겹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막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하루에 2개씩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좀 편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예. 근데 대부분 방송이 저녁 시간이나 밤에 있지 않아요? 그쵸. 저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이게 게임 대회의 특성상 그때 많은 시청자분들을 모을 수가 있는 시간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에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제 외국에서 진행이 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면 오버워치 리그 같은 경우 외국 시간에 좀 맞춰져 있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새벽에 많이 하죠. 새벽에서 아침 넘어가는 시간대. 미국 시간 저녁에 맞추려면 우리나라 새벽이 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리듬을 맞추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10kg가 쪘어요. 올해 제가 10kg가 쪘어요. 구차할 수 있어요. 구차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또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리듬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그게 또 살로 가는 거예요. 운동을 했으면 됐는데 운동을 뭐 사실 그냥 뭐 이건 핑계긴 하지만 일단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고 리듬이 망가지면은 진짜 모든 게 다 살짝 좀 망가지는데 그래도 이제 중계는 해야 되고 중계 그 컨디션 관리는 해야 되니까 딱 그 시간대만 최대한 맞춰서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새벽에 중계를 시작한 게 오버워치 리그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네. 처음 하셨을 때 자기 모습이랑 시즌 끝났을 때 자기 모습이랑 보면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작년에 방송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산뜻했어요. 되게 젊었어요. 그리고 와, 이게 사람이 한 1년 만에 그게 늙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또 나이도 사실 이제 30이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새벽 경기가 많아서 그랬던 네, 거죠. 새벽 경기도 많고. 꼭 저녁 경기라고 해서 꼭 그렇진 않은데 새벽은 또 좀 더 다르잖아요. 그쵸, 많이 다르죠. 이게 보통 사람이 정상적인 리듬이라고 하면은 아침 한 9시, 10시쯤 일어나서 저녁 11시쯤 잠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생체 리듬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낮에 자요. 잘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밤 12시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자료 챙겨보고 그러면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 거죠. 끝나면 아침이 돼서 그것 또 오면 또 자고 그 다음에 또 중계 있으니까 또 그렇게 자다가 밤 12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가고 그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맞춰지면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단 일주일에 2번, 3번 이 정도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또 다른 날에 중계가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다른 날 중계가 또 있으니까 다른 시간대에. 네. 쉽지가 않네. 평일 날에는 또 하스스톤 대회가. 하스스톤이 또 저녁 중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 맞추다 보면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올해 처음으로 그걸 먹었어요. 수면 유도제. 이틀 동안 잠을 아예 못 잔 적이 있어가지고 상태가 진짜 막 심각해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거예요. 그게 깨져 있는 상태에다가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처음으로 그 정신과 가가지고 상담받고 그 다음에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고. 그러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수면제를 안 받았어요.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는 잠을 들 때까지 도움을 주는 거고 수면제는 잠을 깊게 들어가서 잘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약인데 수면제를 먹으면 못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제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았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방송 늦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늦었다고 제가 듣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지각을 거의 한 1분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새벽 방송? 네, 제가 오프닝을 제가 끊어야 되는데 오프닝 제가 못 끊고 그때 옆에 같이 하던 해설자가 오프닝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딱 1분 지나서 바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시는 건 아닌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일을 안 할 때, 일이 없을 때 네. 주로 뭐 해요? 많이 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요. 일이 없을 땐 침대 많이 누워있고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TV 보다가 웬만하면 뭐 다른 거 안 하려고 해요. 중계가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해서 체력 소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진짜 심해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쉴 새 없이 한 7시간도 떠들 때가 있어요. 길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단순하게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게임만 보면서 쉴 새 없이 떠든다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없을 때는 웬만하면 쉬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 탁 트인 곳 나가요. 강아지 데리고 좀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그런 곳 나가서 그냥 바람도 쐬고 올 때가 있고 네. 그렇게 하죠 사실.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27살 때 골방에서 네. 먹고 자고 중계만 1년 동안 군만두만 주면서 시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나요? 1년 동안 역삼동에서 진짜 먹고 자고 하면서 중계 공부하면서 중계하면서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죠. 그때가 회사 대표님을 딱 만났을 때였어요. 대표님이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대표님이 사기꾼인 줄 알았거든요. 회사 이름이 뭐죠?